에이펙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만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결국 불발이 됐고요. 에이펙 당시와 이후에는 김정은은 뉴스에서 사라졌어요. 맞아요. 네. 이런 무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제 생각에도 김정은이 트럼프만큼 득실 관계를 매우 따지는 놈입니다. 이제 2019년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라든가 그리고 또 뭐 판문점 회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실제 트럼프의 몸값만 올려줬지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득이 되는 게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망신당했지.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만난다 하게 되면 실직 뭐 만나서 이제 얘기하는 것으로 말 대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브 앤 테이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무엇인가 내가 너한테 주는 만큼 당신도 나한테 내가 바라는 그 어떤 것을 그 해당 등가물을 줘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아무리 만났댔자 뭐 득이 될 건 하나도 없습니다.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들러리만 되고 너만 몸값 띄워주는 거는 난 하지 않겠다. 그렇죠. 예. 2019년까지만 해도 이제 북한에는 이제 미국이 제재 해제가 굉장히 졸지를 또 미국이 이제 북한에 대해서 제재 해제를 해준다는 강력한 압박 카드를 가지고 이제 북한을 충분히 쉽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2022년 2월달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북러 밀착이 이제 강화되면서 이제 이게 다 필요가 없어졌어요, 북한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22년 9월달에 북한이 핵무력 정책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하면 더 이상은 핵폭기는 없다. 더 이상은 비핵화 논의가 없다라고 이제 트럼프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이제 그 이 깜짝 소를 통해서 정말 상징성 외에는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는 이런 판문점 깜짝 소에 나온다. 이거는 제가 조금 네. 이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뭐 김정은이 판문점에 와서 트럼프를 만날 거면 미사일을 왜 쏩니까? 뭐하러 만나요, 사실? 사실은 이제 긴장을 최대로 완화시켜 놓고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본인한테 유리하거든요. 또 다음으로 이제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 벨라루스 방문이 있었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Здравствуйте. Очень рада вас видеть взаимно. 바쁘신 데 만나줘서 감사합니다. Благодарна за то, что вы не смотрите. 이게 사실 정말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외무상이 해외 방문, 이런 외무상급 대표단이 해외 방문하려면 최소 1개월 이상 기획을 해야 됩니다. 푸틴 일정도 맞춰야 되지. 그러다 보면 이제 1개월이나 2개월 전부터 이미 최선희가 이 시점에 러시아에 간다라고 하면 김정은은 여기 올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최선희 러시아 방문 소식을 보고 확실하게 안 오겠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트럼프의 제안이 굉장히 즉흥적이었거든요. 그건 왜 그랬냐면 사실 이번에 트럼프랑 시진핑이 만났는데 트럼프가 깨진 거예요. 네. 서류한테 의도 맞아 버렸고 국제 모든 사람들이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그냥 던져본 거고 그래서 이제 물라고 좋은 미끼를 던진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뉴클리어 파워야. I got along great with Kim Jong-un. I liked him. He liked me. I think they are sort of a nuclear power. I mean, I know how many weapons they have. I know everything about them. 마치 그 요구를 들어줄 것처럼. 그러면 김정은은 알죠. 그게 다 빈말이다라는 거, 하나 이벤트를 위한 거라는 거 알기 때문에 안 나와버린 거죠. 그런데 이 트럼프가 이제 경주 이 에이펙에 올 때부터 갈 때까지 내내 김정은만 계속 이제 찾았잖아요. 그렇죠. 어매불망. 이제 앞으로도 사실 러브레터를 계속 쓸 것 같은데 김정은이 계속 안 받아줄까요? 그러게요. 받아주지. 왜 받아줘? 받아주긴 뭘 받아준대까? 받아주긴 뭘 받아준대까? 참 저기요. 왔네, 드디어. 오랜만. 이만 같은 분들 갑자기 얼마 전에 그 중국의 전승절 때 못 봤습니까? 우리 푸틴 형님, 시진핑 옆에 그 옆에 아주 그냥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이 짭정이의 모습을 사실 요즘 내래 몸값이 아주 그냥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주 상한가를 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맞아요. 근데 람프 형님께서 바빠서 나를 못 만난다? 나도 바쁩니다. 앞으로 이 람프 형님 짭정이를 만나고 싶거든. 최선희 외무성한테 허락부터 받고 오라고. 몸값이 한 근에 얼마예요? 한 근에 얼마예요? 보통 600g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짭정은 씨, 그 에이펙 소식 다 들었을 것 같은데 솔직히 우리가 핵 잠수함 만든다고 했을 때 좀 불안하지 않았어요? 하이, 아이 고리타등 뭐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잊었나 본데 우리 북조선이 남조선보다 훨씬 더 앞서고 몇십 년 동안 더 빠른 최신식의 핵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잠수함 그거 하나 가지고 내래 벌벌 떤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근데 짭정은 말이 이번엔 꼭 허황된 말은 아니에요. 역시 돌직구 동무 정확합니다. 아니 에이펙에 앞서 지난 10월 10일이었죠. 북한이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서 뭐 열병식을 비롯한 대대적인 행사를 크게
치렀습니다. 근데 그날 북한이 뭐 군사력과 나름의 외교력을 총망라한 뭐 종합 과시 연출 맞아. 무대를 맞아. 보였습니다. 이게 이번에 그 새로 공개된 진짜. 신형 ICBM입니다. 엄청 커요. 너무 타이어 개수를 보시면 알아요. 북한에서도 열병식 잘 안 봤어요. 재미없잖아요. 재미없잖아요. 위에가 썩었어요, 위에가. 이번에 열병식이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한 달 전에 중국에서 열병식 하지 않았습니까? 중국 열병식을 제가 다 보고 북한 열병식 보니까 굉장히 촌스러운 겁니다. 북한 열병식이. 그런 감정을 좀 이제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필이면 딱 중국 열병식이랑 이제 딱 그 한 달 간격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촌스럽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열병식을 좀 다르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군사적인 측면에선 새로울 건 없습니다. 네. 근데 외교적인 측면을 주목해 봐야 돼요. 이건 북한이 우리 고립 탈피했어요라는 선언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김정은 양옆에 누가 왔는지를 좀 보시면 그전 열병식들이랑은 좀 달라요. 일단은 중국의 2인자 리찬 총리 왔죠. 러시아의 2인자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부의장이 참석했죠. 뿐만 아니라 베트남 권력 서열 1위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18년 만에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중국, 러시아, 라오스, 이란, 인도네시아 11개국의 외빈이 참석했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국제사회에 봐라 미국하고 한국이 아무리 국제 제재한다 하더라도 우리 고립 안 됐는데? 라는 거를 지금 보여준 거예요. 예, 이번 열병식에 참가한 외빈들을 놓고 볼 때 북한의 대외적 위상이 이전보다는 좀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의 왼쪽에 누가 섰냐면 또럼 베트남 공산당 총소기가 서 있습니다. 이거는 우레 갈래상을 넘어서 네. 중국, 러시아 같은 기존의 그 북한의 우방국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 우방국들뿐 아니라 사회주의권에 있는 나라들과의 연대 이런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이미지 하게 되면 우리한테 각인되어 있는 게 뭐냐면 대북 제재 그리고 뭐 핵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왕따가 된 국가 그리고 고립되어 있는 국가 이런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행사를 통해서 우린 고립되어 있는 국가가 아니고 종상국가로 지금 탈바꿈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아마 자기들이 지금 현재 이걸 쭉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외교 지평이 지금 확대돼 가고 있다. 뭐 이런 거를 아마 시사해 주려고 안타깝게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만이 아니라 이 지난 중국 전승절 때도 보면은 외국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났잖아요. 김정은이 점점 외향적으로 바뀌고 있는 건가요? 저는 사실 이번에 그 김정은이 그 중국 전승절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제 그 다자 외교를 부담스러워한다고 하는 그런 이제 편견을 깼다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솔직하게 제가 볼 때는 다자 외교 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제가 사실 이제 북한에서 외교관으로 있으면서 여러 그런 다자 공간에 많이 가봤어요. 그러니까 국가 수반급들을 참가하는. 네. 근데 이제 그런 다자 공간에 보면 이제 국가 수반들은 경호원들도 실제 대동 못하고 들어갑니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통역만 데리고 들어가는 대통령이 있어요. 대체를 영어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거기 들어가 보면 휴게실에 앉아서 대통령들끼리도 이제 저들끼리 마음 맞는 대통령들끼리 얘기도 하고 한 잔 마시고 막 어떤 대통령들은 이제 옆에 우전을 안 해주면 자기가 어디에 서야 되는지도 몰라요. 아이고. 김정은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자기 그 절대 존엄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고 자기 몸가짐 하나하나 상대방이 보는 걸 많이 무시하잖아요. 이런 사람 이런 다자공간에 못 들어갑니다. 절대로. 부자리에 들어가서 왕따가 되면 이게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이런 거부감이 굉장히 커요. 그렇지. 사진 찍을 때 사이드에 있어 본 적도 없고. 그렇죠. 이번에 중국 가서 보니까 시진핑 형님 옆에서 떨어지지를 못하더라고요. 불안해. 형하고 떨어지면 불안해. 약간 얻어두는 소리에 의하면
쿠바를 비롯해서 이제 여러 나라들에서 이제 양자 회담은 못해도 그런 다자적인 공간에서 조금 접촉이라도 하자고 제안 왔던 사람들이 있대요. 아, 몽땅 다 차단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즉흥적인 이런 걸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죠. 실제 이번에 중국 가서 보면 북중 회담했고 북러 회담했고 아무런 회담도 안 했어요. 네. 그런 다자적인 접촉 이 자체를 안 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뭐 이번에 김정은이 뭐 다자 외교에 나섰다 이거는 조금 지나친 그 생각이라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 만날 것이다. 뭐 김정은은 내 대화를 원한다. 뭐 이렇게 러브콜을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은 답장을 보냅니다. 뭘로? 미사일로. 이게 뭔 얘기예요? 말보다 이게 그 영어에는 파티 푸퍼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푸비 P-O-O-P가 응가거든요. 푸퍼는 변을 쏟아 붓는 애란 말이에요. 잔치하는데 응가를 쏟아 붓는 놈. 그러니까 분위기 잡치는 놈이란 말이에요. 근데 파티 푸퍼라고. 그러니까 북한이 딱 파티 푸퍼였어요 지금요. 분위기 망치는. 남의 파티 와가지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정말로 정말 이벤트가 정말 중요하다. 나 한번 상 뒤집어 엎자. 이것도 있고 관심이 저쪽으로 또 쏠릴 때마다 나도 좀 봐달라 등등 목적은 여러 가지였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2006년도에 이제 미중이 이제 그 육자 회담 재개 회의를 할 때 미국과 중국 양쪽 쌍엿을 먹이기 위해 가지고 대포동 미사일을 쏘고 또 2009년도였었죠. 당시 이제 오바마 그때 당시 대통령이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 또 한국과 미국에게 양쪽으로 또 분위기를 망치기 위해서 장거리 미사일을 쏘고 2017년에는 또 미중 정상회담을 5일 앞두고 미사일을 또 쐈어요. 이거 대단해요. 그렇죠. 폭죽도 아니고. 폭죽도 아니고 2023년 한일 정상회담 당일날 또 탄도미사일을 쐈죠. 그러니까 무슨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날 좀 봐라라는 뜻도 있겠지만 너희들 한번 나 우리 빼고 잘 살아봐라 라고 파티 푸퍼 짓을 한 거죠. 또 진상이네요. 저는 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보다도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폭탄 발언이 더 우려스럽습니다. 맞아요. 거기가 폭탄이에요. 예,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북한이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북한을 이 뉴클리어 파워, 핵 보유국처럼 이 지칭을 한 건데 I think they are sort of a nuclear power. I mean, I know how many weapons they have. I know everything about them. 처음에 북한이 핵 개발했을 때 중국도 국제사회에서 북한 제재해야 된다고 했고 러시아도 제재에 동참했고 하노이에서 노딜을 선언했던 미국조차 지금 마치 북한의 핵 보유를 당연하듯이 네. 얘기하고 있는 게 그게 북한의 전략이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사실은 모든 핵 개발 국가들이 항상 이런 식으로 거쳐왔어요. 네. 국제사회가 제재하고 제재하다가 무뎌져서 나중에 그냥 비공식적으로 침묵하거나 승인하는 맞네. 그 결과를 맞이할까 봐 전 그게 너무 걱정스러워요. 계속 얘기하니까. 네네. 아니 이게 사실이면 우리나라한테는 좀 큰일인 것 같은데 트럼프는 김정은을 만날 때 좀 조용히 만나면 되는데 왜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조용히 만나면 재미없잖아요. 카메라가 따라와야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슬아슬하지만 아직 완전히 선을 넘진 않았죠. 누군가 북한이 핵 보유국이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북한이 핵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답한 건지 아니면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핵 보유국이라는 건지. 그러니까 핵 보유국 지위를 줄 듯 말 듯 할 테니까 일단 만나자 이거거든요. 그거 지금 안 된다고 그랬죠, 북한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북한이 왜 트럼프 대통령이 뭐 내가 원산 갈마에 갈 수도 있다, 에어포스 원으로 근처니까 갈 수도 있다, 뭐 장소 바꿔도 된다, 한국 체류 시간을 늘릴 수도 있는 했는데도 왜 아무 반응이 없냐 그러는데 무반응이란 건 대단히 명확한 반응이죠. 왜요? 여보 오늘 저녁 뭐야? 집에서 먹을 거야? 나와서 먹을 거야? 무반응이에요. 그러면 대단한 반응이죠. 뭔가 잘못된 거죠. 저녁이 없는 거죠. 집에 들어가면 안 되고 밥 먹을 때가 아닌 거 집에 들어가면 안 돼. 뭔가 북한이 안 만나겠다. 그 정도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북한이 최소한도로 인정할 수 있는 북한 비핵화는 미국 본토 공격을 안 당하는 거예요. 일단 네. ICBM이. 그러면은 거기서 딱 멈추고 북한 비핵화 이루어졌다. 나 이제 노벨 평화상 받을 자격이 있다 하는 거고. 근데 아까 말씀하신 전술 핵 미사일은 그대로 남잖아요. 대한민국, 일본. 그거는 트럼프 행정부가 나몰라라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조그만 미사일이니까 뭐 이러고. 그러면 한국, 일본 입장에서는 북한 비핵화가 실현이 안 됐는데 미국은 그냥 퉁쳐버린 게 되잖아요. 그거를 지금 노리고 있는 거죠. 어떻게 뭐야 트럼프 얘기는 지금 이렇게 들었는데 핵을 보유했다는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이는 없지만 있지도 않.
뭐예요 이게? 저는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이 발언이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자기가 품을 들이지 않고도 뭐 자기 몸값을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북한이 핵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그런 뉘앙스로 핵 보유국이라는 듯한 그런 착각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놨단 말이죠. 이게 뭐 뉴스도 많이 나오고. 예, 그러니까 김정은을 해담타게 끌어내기 위해서 립 서비스를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래요. 예. 이 트럼프랑 김정은 이 두 사람 만날 수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이제 절박해지면 질수록 미국 정상회담 가능성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 저희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6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만큼 북한에 우호적인 대통령이 없었어요. 맞아요. 북한으로서는 이러한 소중한 기회를 정말 날려보내고 싶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내년도에 이제 노벨 평화상도 이제 목표를 하고 있죠. 그러다 이제 내년도 중간 선거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내 이제 지지 세력을 확실하게 끌어올려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 성과가 필요한데 그 여러 가지 정치적 성과 중에 하나가 이제 북미 대화 이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내년 4월달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계기에 혹시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추진될 수 있는 요건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재보건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어떤 생각합니다. 면에서? 김정은도 득실 관계를 많이 따지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한테 득이 될 때만 이제는 회담장에 나가지 득이 하나도 되지 않는 걸 그냥 나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그에 따르는 등감을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재 완전 해제라든가 유엔 대북 제재 해제라든가 그리고 뭐 아까처럼 핵 군축이라든가 그러니까 자기네 핵 보유국을 진짜 인정해줘서 핵 군축으로 나간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러한 기본 회담의 쟁점이 자기네한테 충족돼야 이걸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그 지점이 좀 불안한 지점이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만남은 북한 쪽이 아쉬운 게 더 많았기 때문에 회담이 성사가 되면 우리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절박한 쪽이 트럼프라면 오히려 그 회담의 결과가 만남의 결과가 우리에게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만나겠다고 해도 김정은이 원하지 않으면 이제는 안 만날 맞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키가 김정은한테 간 것 같고 제가 지금 볼 땐 김정은 푸틴하고 연애하고 있거든요. 지금 동거를 하고 있는데 생활비도 내주고 선물도 막 사줘. 그리고 앞으로도 다 뭔가 해줄 것 같아요. 딜을 할 게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환승연애 할 때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럼 짭조은 씨 솔직한 마음은 어떻습니까? 인연이 있으면 천리길 밖에서도 만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어.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유가 느껴져요. 고급지다 오늘. 아니 고급지니까 컨셉이 없어지잖아.